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운암기 원장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진술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24년도부터 대학 재정 진단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아까 고민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뭐 긍정적인 거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저도 거기 굉장히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대학 재정 진단을 보니까 그 등록금 수입을 포함해서 운영 수입이 운영 지출보다 적으니까 그 운영 손실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 그 2월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셨더라고요. 예, 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체불임금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경영위기 대학을 선정하신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1년 안에 3,008억 원의 적립금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 대학에서 11조 원이 이게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김명환 교수님께서도 마스터 플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학 재정 진단을 통해서 당장의 위기 극복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가려낸 거에 좀 급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 진단은 매년 짧게 실시하는 해주세요. 것이기 때문에 네. 매년의 재정 결산 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정 진단으로 인해서 경영위대학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대학까지 그 재정이 건전화된 그 수치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거의 줄여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사학은 더 부실해질 수 있는 진단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의 폐교, 꼼수 폐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 그러셨는데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일단 법에 있는 조문에서 일단 그런 것들이 열거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0이라든가 아니면 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고 그걸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감사가 의무인가요? 임의 조항인가요? 현재는 임의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산장려금 말씀드릴 건데요. 해산장려금도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재정 보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학교에서 뭘 갖다가 썼는데 다시 채워 넣어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조건들을 부여를 해서 부과를 해서 이제 해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것저것 많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함정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채용 비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되게 중대 비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재정 보전 조치에 부과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해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돼 버려요.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에서 논의를 해주셔서 보완해 주신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구멍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렇게 이어질 개연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해고의 문제인데요. 이제 자진 폐교를 하게 되면은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위한 이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 자체에 이런 이제 그런 이 법안 자체가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요. 사실은 폐교를 유도하는 한에서는 이제 교직원 다수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셔요? 그것은 교육부에 자료집에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답변을 예, 요청합니다. 네. 그것은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행하는 이유 자체가 대학에 대한 폐교의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대학이 스스로 폐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폐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리해고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약간 논리의 모순인 거예요. 사실 퇴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또 하셔서 약간 모순이 하여튼 느껴집니다. 자, 이미성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미성 연구원님이 보니까 그 40여 개 그 사립대학이 등록금 지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7년간 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그 수입원 확대에 실패한 사립대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이제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보니까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연구소도 이제 사립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운 사정인 거를 인정하면서 대학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다 부실대학은 또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시장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기관이라고 교육기관이라고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논리를 적용을 해서 부실하니까 그냥 나가버리게 하거나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건데 그것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주세요. 지금 이제 등록금 문제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이 등록금의 문제, 그다음에 이 구조적인 문제, 이제 양쪽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난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일단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이제 학생 학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좀 상수로 두고 문제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가 좀 지원하는 부분들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또 정부 부담이 또 가중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좀 결합이 됩니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의 이제 학령 인구는 현 수준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보면은 정부가 투자해야 될 고등교육의 규모 자체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지금의 구조조정과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좀 묘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좀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도 내시고 글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교수님 글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요. 해산장려금에 관한 말씀 중에서는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떤 그런 기부, 이러한 금액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행위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그러셨고요.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보통 정부 보조금이나 학생 등록금으로 많이 의존하지 법인에서 이렇게 재정을 뭐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부실사학에서 이렇게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법인 그 지원금.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이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고 또 그것의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까 좀비 대학이라는 표현 한마디를 썼는데 참 그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딱 한 번만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대학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학들은 자녀 재산을 팔기도 어렵고 자녀 재산이 남는다고 해도 부채나 체불임금 정리하고 나면 돈이 없는 이런 곳이라서 어떤 사유재산성을 내세워서 계속 버티면 정말 좀비처럼 버티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산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해산장려금을 마련할 만큼 그 남은 자산들이 잘 매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국민 세금으로 심지어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소유주한테 어떤 걸 줘야 되는가? 이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현실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